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중에서 시장연구조사에서 믹스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4P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 프로세스는 그쵸, 스와트 분석과 더불어 조사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몇 번 반복적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 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요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프로덕트, 즉 제품에 관련된 STP 전략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이 무엇냐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세분화된 것을 타겟을 삼아서 우리가 그 분야에서 경쟁 유의에 위치해 놓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공을 하는 거죠. 즉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 전략인 4P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4P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4P 외에 어떠한 또 6P도 있고 7P, 8P 등이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면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면 밑에 하단 부분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서 웹과 앱에 대한 부분을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는 광고 전략이나 광고료 전략을 세워서 여기에 맞는 또 MM 전략, 여러분들이 4C나 6C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P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4P라는 전략은 마케팅 믹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4P를 어떻게 하면 골고루 우리 기업에 맞게 미싱을 하느냐. 100으로 봤을 때 4가지 요소를 똑같이 25%씩 적용한다는 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믹스를 시키는 거죠. 이 개념은 1953년에 닐 보든이라는 미국 마케팅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장 연설에서 제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반화된 요소로 확대시키는 것은 메카시입니다. 그래서 제런 메카시가 1960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4P, 즉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라스에 대한 요소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믹스를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전략을 어떻게 삽입시킬 거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섞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략을 이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와트 분석도 중요하고 또 STP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정확히 했다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제품에 따르는 유통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가격 결정에 의해서 믹스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만들기 전에 뭔가 이제 구상을 했겠지만 이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획득한 얻어진 돈으로 자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또 제품을 만들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서의 기업 활동으로서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 4P는 크게 이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쵸.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의 제품을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소비자가 어떻게 분해를 하고 또 소비자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타겟으로 삼아야 될지가 결정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 제품을 어떻게 유통할 건지 그죠? 그리고 이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즉 판매 촉진을 우리가 소위 판매 촉진을 판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 촉진을 어떻게 증대시킬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가격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인지를 이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믹서라 하면 다시 말하면 사피를 네 가지 요인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서 즉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마케팅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알맞도록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프로세스, 즉 도구,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기업의 이런 사피 전략 믹스를 벤치마킹 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걸 똑같이 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특성 또는 우리나라의 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툴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유통을 시킨다든지 또는 판매를 촉진한다든지 가격 결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그렇죠. 자사에서 우리가 기업 내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죠. 계획적으로. 그래서 아무로 외부 요인을 불통하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기업가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데 연관이 있으므로 구성원들끼리 피드백을 항상 통해서 그죠? 기업에서 피드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통해서 잘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수시로 빠르게 직결돼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알아본다면 먼저 프로덕트죠. 제품이죠. 여러분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죠. 그쵸?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품을 그죠? 공부하는 게 제품이에요. 여러분 큰 어떤 제품이라는 것은 그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먹는 짜장면을 만드는 것도 그죠? 다양하죠. 짜장면집마다 맛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또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도 그 안에 기술이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크게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나름대로 다양하게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점도 중요하고 그 외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한다면 크게 제품은 두 가지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제품과 그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 같은 무형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학점만 잘 받는 것 같죠? 그건 하나의 유형적인 제품이라면 무형적인 것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죠? 성실함이라든지 그죠? 또 나는 근면하는 성품이라든지 또 위아래를 예를 지키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서비스적인 무형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요. 물론 제품과 서비스로 나누지만 또 제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품과 상품이에요. 여러분은 제품과 상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물론 경영학적으로는 그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품과 서비스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제품과 상품은
다릅니다. 제품은 뭐냐면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 뭔가 생산 과정에서 제조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제품이고, 상품은 제조 공정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산 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음식 같은 주방장은 제조 공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라면을 사서 거기다가 떡라면도 만들고 다른 뭐 치즈라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품이에요. 상품은 그대로 사온 거를 그대로 파는 거죠. 그건 상품이에요. 그럼 왜 다르냐? 물론 많이 팔고 돈 버는 거는 같게 생각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삼성 컴퓨터나 그죠? 삼성 회사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핸드폰을 정말 소비자들이 만족하도록 디자인이나 안에 있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품질을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수많은 노력과 해서 만들어내죠. 제품. 정말 소비자가 반할 정도로. 그죠? 그러나 도매상으로서 소비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전자제품 파는 회사 있죠. 어디 가면. 그죠? 그러면 그 회사는 생산 라인이 없어요. 그 회사는 삼성 핸드폰도 구매하고 또 LG 것도 사고 또 중국 제품도 갖고 오고 미국 제품도 갖다가 그렇죠. 팔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품을 좋은 거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는 거를 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파는 사장님 마음하고 내가 상품을 사다가 파는 마음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제품을 잘 만드는 학생을, 신입생을 뽑겠어요? 아니면 상품을 갖다 파는 사람을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품을 만든다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상품과 제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죠? 다른 여기 취업을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또 창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제품을 만드는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려고 또는 창업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역시 제품이에요. 사실은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처럼 오히려 제품은 눈에 보이지, 상품은. 그죠? 제품이나 상품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서비스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셔야 되고, 그런 걸 자꾸 발표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재화 이외에서 생산에나 소비에 관련된 모두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가격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예를 들어서 항공이다. 그렇잖아요. 항공의 2등석과 1등석의 차이는 좌석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달라요. 대부분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특 1급 호텔과 특 2급 호텔에 물론 방이 크고 작고 조금 차이지만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것은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여러 가지 상품,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유형적인 제품 안에는 종합적인 베네핏, 즉 혜택을 주는 것이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라는 것은 그 제품의
겉에 보이는 이런 포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이제 보증이죠. 그죠? 애프터 서비스를 얼만큼 잘해주려고 하느냐. 즉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덕트, P, 제품이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품을 정말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이런 또 과거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죠? 무단한 제품이 탄생시키기까지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죠. 저희도 기업에서 뭘 개발부에서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10개 개발하면요. 한두 개 성공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만큼 거기까지 나오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딱 우리 학교만 지원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취업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에 뭘 하면서 살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의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과 상품에 대한 지금 보여드리는 이 LG 상품이 있고 그죠? LG 회사가 만들어서 LG만 파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하고 여기 있네요. 사례로. 그죠? 하이마트는 뭐 삼성 것도 있고 그죠? LG 것도 있고 뭐 중국의 그죠? 유명한 그죠? 회사도 있고 또 미국 회사 것도 갔다가 여기 진열에 가보면 가지수가 수십 가지죠. 그죠? 그 중에서 물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면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남들 좋은 걸 선택을 해주겠지만 그러나 이익이 많이 남는 거, 즉 이익이 많이 남는 거를 갖다 놨어요. 사실은 이익 안 남는 것은 사실 없어요. 없다고 뭐 매진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매진이 아니라 거의 이윤이 별로 안 남으니까 이윤 많이 남은 거 팔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서 제품이 없으면 안 돼요. 제품 없으면 사기꾼이죠. 사기를 파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 사표 중에는 제품에 대한 그죠? 음식점에 음식이 맛없으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서비스라든지 또는 더 변화된 제품 2가 나오고 3가 나오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제품은 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물건이 뭐가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지금 기내 서비스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그죠? 이코노미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그죠? 4배 차이 나요. 그죠? 이코노미과 퍼스트는 4배 차이 이상 나요. 5배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서비스를 간혹 좀 등한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사실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의사도 지금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많이 가죠. 옛날에는 의사하고 되게 어려웠지만 이제 의사도 물론 병도 잘 나아지지만 참 의사님이 와서 순회하면서도 환자나 보호자한테 그 질문에 응답을 참 상냥하게 해주고 또 궁금할 걸 예측을 해서 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을 팔면 안 돼요. 제품을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파는 사람보다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스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소라고 그랬는데,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장소지만 사실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는. 그래서 물론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그죠? 그래서 기업이 이 제품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인데, 이거를 내가 어디서 팔 거냐, 그죠? 장소가 중요해요. 내가 서울에서 팔 건지, 그죠? 부산에서 팔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 그죠? 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팔 건지, 외국에 나갈 건지, 그죠? 그럼 동남아만 팔 건지, 유럽으로 갈 건지, 미국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통적인, 장소적인 전략이고, 그건 왜 중요하느냐? 그렇죠. 마지막 손님인 고객하고 접촉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어떻게 있느냐, 소비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 물건을 살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이, 그렇죠, 임차료가 비싼 이유가 손님 이동 인구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명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데 이태원라든지가 왜 비싸겠어요, 음식점들이. 그렇죠. 소비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플레이스는 이런 유통 경로의 관리로서 포함되는 공급 사슬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 사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SCM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SCM인데, 이 공급 사슬 관리는 초기에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도매상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도매상까지 가는 걸 우리는 제품이라고 해요. 아까 프로덕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다음에 도매상에서 이제 소매상, 그죠? 물론 중도매상도 있지만, 그래서 도매상에서 소매로 가는 거는, 그쵸, 상품이에요, 그게. 같은 제품인데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단계와 상품 단계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서, 그래서 왜 체인이냐, 단계가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것이, 그러면 물건을 주고 반대로 생산해서 원자재 생산을, 지금 뭘 줘요? 그쵸? 화표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또 도매상은 물건을 생산해서 물건 받는 대신에 도매상은, 그쵸, 물건값을 줘야 되고, 또 도매상은 소매상에 물건을 주면서, 그렇죠, 화표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둥그렇게 보이니까 체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체인 매니저인데, 그쵸, 공급하는,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과정이 매우 건전하고 빠르고, 그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소비자들한테 적절하게 시기에 또는 올바른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 관리 제도가 어떤 유통 시스템, 플레이스 장소에서 매우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장소는 없죠, 그죠? 장소 없이 미지의 공간상에서, 이걸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파는 전략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온라인 마케팅 믹스 전략에서 그때 이제 설명을 더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 교수님, 장소를 그러면 목이 좋은데, 소위 말하는, 그죠? 비싼 거와 임차료가 싼 데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사실은 비싼 데가 좋긴 좋죠. 그죠? 사실 싼 데는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제품을 팔 수 있는 사람 많은 곳에 그럼 저렴하게 가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다리품을 팔아 그래요. 가서 방문해서 자꾸 가봐야 되죠. 그죠?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전에서는 이론보다는, 그죠, 실전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다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막 무대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장소가 참 중요해요. 뭘 하나 하더라도 호프집을 차린다고 그래도, 그죠, 어디서 차리냐, 가장
주변에서 차리느냐, 회사 근처에서 차리느냐, 아니면 이동인구 많은 옆 주변에서 차리느냐,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셉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모션이죠. 이제 홍보를, 그죠? 판촉이라고 그래요. 그죠? 판매 촉진이라고 그래서 판촉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인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그죠? 판매 사원을 또는 PR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수단에 의해서 판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초기 상태니까 그죠?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이래서 판촉을 한다는 것은 꾸준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들 즉 대중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결국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렇죠? 구매를 이끌려고 유인하는 거죠.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손님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인적 판매하는 사람은 사장님은 내부에서는 사장이면 나가면 그쵸? 마케팅 사원, 영업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많이 알려주는 홍보 역할을 담당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보면은 판촉, 즉 판매 촉진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또 이러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면서 이해시키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야 판매가 늘어나고 또 우리 제품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마케팅의 노력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내가 바쁘면 그죠? 또는 내가 능력이 되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죠? 인터넷이나 또는 TV나 신문 또는 잡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수단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 기업에 맞게끔 잘 믹스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의 뭐냐에 따라서 그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을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그죠? 물론 1단계인 그죠? 사전 조사 R 단계 스와트 분석 자체에서 벌써 단계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의 이름을 인지하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에서 이제 가격이죠.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죠. 그래서 물론 소비자는 싼 걸 원하고 그죠? 공급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 심리전을 그러면 어디에서 맞추느냐 그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면 제품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죠. 그죠? 그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 이렇게 수치로 그죠? 그래서 수치로라는 주표로 이제 얼마다라는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전략도 있고 뭐 경쟁자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키밍이라고 해서 가격을 고가 전략으로 가는 거죠. 우리 회사는 품질에서 고가로 가는 전략. 그 다음에는 가격을 낮게 잡아서 이제 침투해가는 침투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은 것이 아니라 아예 저가로 소위 말하면 덤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 보면 덤핑 있죠. 덤핑 그죠. 그러니까 뭐 처분 상품도 많아요. 그죠. 특히 옷 같은 게 많죠. 그런 게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저가 전략으로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사를 이용한 경쟁 전략이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가격과 경쟁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상표를, 우리 제품을 알기까지 이런 전략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그죠? 한번 내리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 전략이 매우 사실은 중요하죠.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은 전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전략을 세울 건지도 살펴보고요. 재미난 게 뭐냐면 관광에서는 그죠? 심리적인 구매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가격. 다 이게 다섯 가지가 다 심리적인 가격인데 관광지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동남아인데도 같은 예를 들어서 태국인데도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다를 수가 있어요. 가격이. 또 같은 방콕인데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지 체험하는 곳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가격이라고 해서 자판기 같은 거죠. 그죠? 사실 커피가 얼만데, 그죠? 근데 자판기 커피는 저렴할 수도 있고, 또 비쌀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커피뿐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습관이 관습적인 것은 이제 자판기 가격이라든지, 재밌는 게 또 끝소 가격이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는, 그죠? 뭐, 9,900원, 그죠? 뭐 9,800원 이렇게 하죠.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해서 그죠? 8,888원 뭐 이렇게 한대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끝소 가격. 우리 관광에서도 그런 여행사들이 광고 낸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150만 원인데 149만9천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끝소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 가격은 이제 브랜드 가격이죠. 그죠? 명성이 높은 가격. 우리나라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도 그죠? 여행사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같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행 간다 그래도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고 중간 거가 있어. 그거는 안에 있는 구성 요소 항공이 뭐냐에 따라서 특히 그다음 이제 호텔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관광 투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모를 때는 그쵸 유명한 여행사에 예약을 해서 이제 그런 게 명성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호텔도 마찬가지죠. 그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항공사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는 뭐 제주도 가는데 약 왕복으로 20만 원 돈 되죠. 근데 저가한 건 10만 원짜리도 왕복으로 그죠? 그렇게 차이나요. 어떨 때는 뭐 땡처리 같은 경우 아까 그죠? 저가 완전히 전략으로 했을 때는 물론 예약을 일찍 하면은 그죠? 뭐 왕복 5만 원, 3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이게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저가 전략을 수시로 회원 등록해서 그게 이제 전화상으로 메일이 오게끔 해서 이런 심리적인 가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묶음 가격이죠. 1 플러스 1. 그죠? 우리나라 그 문화 중에 이렇게 플러스 1이 그죠? 2 플러스 1 또 1 플러스 1도 있죠. 그래서 이런 대형 백화점이나 그죠? 이런 데 가면 생활용품은 되게 이런 것도 많죠. 과자도 1 플러스 1이고 여행도 있습니다. 여행도 좀 거시기한 거지만은 신랑 신부 부부 허니문 투어 같은 경우도 왜 왜냐면 신부가 다 결정을 거의 하니까 그래서 신부는 50% DC 해줘요. 그죠? 그래서 신부의 의사에 따라서 그죠? 신부가 사인을 해야 취소일이 없지. 신랑이 다 예약하면 그거는 다시 카운셀러 할 적에 신부님을 모셔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 묶음 가격이 구매 심리적으로 하고 이 외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습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텔도 그죠? 투숙할 때 뷰가 좋은 데면 하루에 5만 원 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또 크루즈 여행도 마찬가지. 세 가지. 그죠? 통로 아무것도 안 보면 깜깜한 방. 그 다음에 창문이 있는 방.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있는 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트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떤
습관적인 거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어떤 습관에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다 시민적인 욕구죠. 이런 욕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그죠? 만약에 내가 항공사다, 또는 호텔이다, 여행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드렸잖아요. 거기에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있을 때 이렇게 사피를 가지고도 스와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포트폴리오를 받을 예정이니까 미리 사피를 가지고 스와트 분석을 하는 이런 마케팅 믹스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몸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